책임연구원이신 김영준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과 확산 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 확산 대회가 겉으로 보이는 성과 확산 대회하고 저 밑에 행간에 숨어 있는 오늘 대회의 취지는 우리 CCI 사업을 그동안에 근 3년 동안 지침 없이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국에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 최초의 CCI 사업을 개시를 하고 그 대한민국 최초의 두 가지 CCI 사업이 이미 두 사업이 각자의 영역에서 이미 상당히 확산을 이미 거두었고 그러니까 성과를 확산하자 하는 대회가 아니고 성과 확산 가운데 축하 대회 이런 걸로 지금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앞에 세션에서는 각 두 컨소시엄이 이제까지 해왔었던 성과를 자체적으로 성과를 축하를 하셨다면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양쪽의 성과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축하 대회이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장 푸시고 이제 더 이상 연구진으로부터 평가받고 이럴 일도 없으니까 긴장 푸시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동안에 우리 스스로들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외지에서부터 이제까지 우리 CCI 사업의 의미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주시고 외부자 시각으로 평가도 해주신 그 세 분을 오늘 특별히 이제 모셨는데 그 세 분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토론하실 때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부터 우리 지역 기반 콜렉티브 임팩트 사업 성과 확산 발로 축하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신 와중에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선욱 처장님께 인사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박선욱입니다. 저희 조직 개편이 있어서 제가 3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가 초임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많이 좀 어설프고 어리숙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로 어제 저희 신지정 팀장님께 속성으로 많이 공부도 배우고 익히느라고 노력을 했는데요.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조금은 더디더라도 응원한 마음으로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어제 부산광역시청을 처음 다녀왔는데요. 부산시 슬로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저 강원도에 있다 왔거든요. 저도 아는데.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먼저 미래로 스마트 도시 부산이더라고요. 예. 나눔 문화를 나눔 문화와 사회복지를 스마트하게 선도하는 도시답게 전국에서 최초로 이 CCI 사업을 지난 3년 6개월간 수행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급하게 속성으로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약간 컨닝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주가구소 개소, 중고령 중증 장애인을 위한 조례 제정, 그리고 남산동 치매의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 공간 개소,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을 위해 애써주신 금정구 노인복지관의 조수경 관장님, 부산 내변경 복지관의 이중훈 관장님을 비롯해서 함께해 주신 백분기관의 규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모두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성과를 위해 그 과정에 함께 동행하시고 빌라자리가 되어주신 연비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사업의 성과가 널리 확산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최선미 대리님이 제가 어설픈 초임 사무처장 인사말을 위해서 워딩을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책을 눈으로만 읽고 소리내어 읽지 않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프로야구를 좋아했습니다. 예, 프로야구의 레전드 롯데 자이언츠의 심장 무쇠팔 고 작고하신 최동원 선수의 이 부산 저희가 이제 CCI 사업이다 보니까 부산을 기반으로 한 임팩트 있는 구호가 있더라고요. 그 구호를 임팩트 있게 외치고 인사말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라대 상담 심리복지학과 손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입시다 이런 거 듣고 지금 갑자기 진지하게 부담이 큽니다. 소장님이 부산 사람이고 제가 딴 데서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성과 확산에 대한 개념보다는 좀 축하하자라는 자리인데 갑자기 또 이렇게 그 과정이나 내용들 이미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 같아서 중복스러운 작업이 아닌가 싶은데 가장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성과는 허은민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저희들 했던 거 그리고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1년차, 2년차 진행하면서 사실은 뭐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고 정신없이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어나 이걸 좀 한번 다 정리를 했던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마무리하는 겸해서 아마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CCI 사업이 뭐냐라고 이야기하시고 출발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진행사항 특징적인 것들 정리해보면 왜 CCI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가장 큰 출발점은 알고 계신 것처럼 현대사회가 가지고 복잡성이 있습니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문제만 해결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혼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 여기서 혼자서라고 하는 건 기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지역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상호의존성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특정 문제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냈던 사회복지 역할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크게 저희가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복합적인 상호의존, 두 번째는 총체적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용어는 제가 어렵게 쓴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 상호의존이냐 총체적 권력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총체적 권력이겠죠. 다른 사람들하고 연계하고 할 필요 없이 자기가 모든 자원을 가지고 해결하면 좋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들이나 대부분의 지역들은 그 정도의 큰 권력을 가지지는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그 상호의존성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 상호의존에서 두 가지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대칭적 상호의존, 하나는 대칭적 상호의존이다라고 분류치는데 알고 계신 것처럼 가장 좋은 모습은 대칭적 상호의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르거나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필요성이 너무나 간절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는 거죠. 이게 저희들끼리 네트워크 오랫동안 이야기했을 때 코디네이션이냐 코퍼레이션이냐 콜라보레이션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목 잡고 끌고 가는 형식의 코디네이션의 방식이 모두가 다 바라는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원이나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상호이종 관계가 참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대칭적 상호이종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존에 2012년 저희가 했던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저희가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만들었던 다양한 네트워크 모습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기관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서로의 간절함은 떨어지고 대신 상대적으로 자원이나 내용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거죠. 제일 의존성이 높다고 하면 결국은 오늘 금정이나 몇몇 명 같이 이제 허브 기관들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의 관계가 많이 나타났었죠. 비대칭적 상호의존은 결국 민감성과 취약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협업 이전에 치료돼야 될까? 내가 저기 가입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저기 들어가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협업 이전에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취약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협업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부담들, 사전과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 자연스럽게 그 부담이나 그 의심들을 좀 놓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자원의 의존성이나 집중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비대칭성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비대칭적 상호의존 관계가 가지고 있는 부담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저희가 방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면 결국은 분업과 협업의 관점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코디네이션이 특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정하는 역할이었다고 본다면 코퍼레이션의 관점이라면 분업의 관점이겠죠. 네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하는 일들을 구분지으면서 협업을 만들어내는 방식. 각자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들을 좀 키워가면서 콜라보레이션하는 협업의 관점 두 가지가 답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 답을 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답을 실질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명확한 역할과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콜렉티브 임팩트를 할 때 백본의 다양한 이질적인 기관들이 이질적이라는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합니다. 이종기관들, 다양한 역할들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협업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근거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업무가 무엇인지, 역할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3년 동안 진행했던 CCI 사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본다면 사실은 저희도 정리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설명은 콜렉티브 임팩트라고 하는 기존의 개념들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 커뮤니티 앞에 있는 C에 대한 개념은 커뮤니티, 지역사회가 기반한이라는 이야기와 다양한 이종기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커먼 아젠더라고 보여지면 공동의 문제 인식, 그러니까 서로가 해결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해결 못하는 주제인 거죠.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이라고 하는 요 기본적인 C의 관점을 조금 잡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콜렉티브 임팩트, 콜렉티브라고 하는 부분이 이종기관들의 협력이라고 보고 임팩트가 그 변화라고 본다면 저희가 알고 있었던 CCI 사업은 그 관점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공동의 문제 그리고 콜렉티브 다양한 이종기관들의 협력을 통한 긍정적인 지역사회 변화 아마 이 정도가 답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CI 사업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CCI 사업이라고 명칭 지어질 수 있는 건 이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기존의 방식들과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기존의 네트워크 진행 방식들은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중심이 아닌 특정 기관의 중심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립된 효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립된 효과가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모습은 복잡해질 뿐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들이 조정되지 않게 복잡하게 만든다라는 거고 동시에 참여자를 좀 필요하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전의 네트워크 사업들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는 말하지 마라, 말하면 네가 하게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말을 해라.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옆에 찌르는 사람은 네가 해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서로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참느냐 이게 이제 결국 성공의 지름길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던 거는 이제 파편화된 개입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기관 중심의 개입이 아니었다. 백본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백본의 역할이실 텐데요. 말을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것들을 강제받으셨지 않습니까? 웃고 계신 분들은 동의하시는 거고 안 웃고 계신 분은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가지고 있었던 커뮤니티 중심의 특정 기관의 의존성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여지면 두 번째 가지고 있었던 또 특징은 뭘까라고 보면 저희가 네트워크 사업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는
문제를 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고 나서 문제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할 배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분들의 역할성은 조금 떨어지게 되고 그 역할성을 높이 이야기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 먼저 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다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평적 구조의 네트워킹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가 했던 CI, 콜렉티브 임팩트 방식이나 CCI 사업에서 제가 했던 백본의 역할들은 아마 이 두 가지 그 기존의 연계 협업을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보완하셨다는 경험을 아마 나누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뭐냐면 커뮤니티 중심의 사고 접근 그리고 유연하게 다양한 기관들의 협업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계속 정리했던 거는 이제 컬렉티브 임팩트를 위한 5가지 조건이라고 하면 공통의 아젠다, 그리고 성과 측정 시스템, 그리고 상호활동 방향, 지속적인 소통 백본의 역할이었다 보면 저희는 이제 지역사회 기반이라고 하는 것까지 차이점을 가지면서 CCI 사업의 추별점을 다른 기존의 네트워크 방식이나 컬렉티브 임팩트와는 다른 방식을 가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I 사업 커뮤니티 컬렉티브 임팩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개인 등의 다양한 분야의 조직체들이 협력, 집합하여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문제 해결 접근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CCI 사업을 저희가 이제 저희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 뇌변병, 북부나 그 금정에서 참여하셨던 이 사회복지 분야의 적용성은 어떻게 있을까라고 보면 제가 그랬는데 이해가 잘 안 되기 시작하는데 앞에 있었던 거 똑같이 정리할 겁니다. 글이 좀 기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죄송합니다. 앞에 주신 자료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특징 그리고 한계에 대한 부분들 기존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 사회복지에서 기존적으로 했던 네트워크 방식이 그러니까 고립됐던 효과 방식이라고 한다면 콜렉티브 방식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원래 주어봤던 게 개요와 이제 소개에 대한 방식이라요. 전체 진행 방식은 아마 개별 사업팀에서 진행 방식을 이미 다 정리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3년 동안 어떤 게 이루어졌고 협업가 어떤 것인지는 다 확인하셨을 것 같고 제가 사업 소개를 해야 되는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세 분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번 사업을 할 때 모두가 다 고생이 많으셨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도 아쉬웠던 하나는 공통의 아젠다를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이기보다는 사업의 특성을 하다 보니 모이고 나서 아젠다를 찾았던 과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문제인식을 훨씬 더 잘 공유했던 팀들이 오늘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진행했던 첫 번째 아젠다를 설정하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 과정 내에서 프로젝트 성과 구조 확인 및 성과 구조를 확인하고 제시했었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성과 체인 그리시고 아마 거기에 따라서 사업 진행하셨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 수립, 백본 조직을 구축하고 사업 수행, 그리고 현재 오늘 이야기하는 사업 종료입니다. 물론 사업 종료라고 표현했지만 아마 사업 확산이나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CCI 사업의 첫 번째 이제 공유된 문제 그리고 성과 체인입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서고 몇 번이나 했었기 때문에 그림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립되었던 개별 기관이 만들어냈던 투입 방식을 CCI 사업이라는 전체 구조 내에서 어떻게 구조되는지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본 조직 구성하는 겁니다. 부산에서 저희가 얘기했을 때 백본 조직을 구성하는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핵심 기관들은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의사결정들은 모두 백본 조직의 합의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백본 조직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개별 기관의 의사결정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저희가 이 원칙이 아마 가장 큰 백본의 특징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진행 과정은 뇌변병과 저희가 다원 네트워크 특징인데 요거는 나중에 현재 성과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진행 과정에 대한 그림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본 활동들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CI 특성이 잘 맞는 대로 저희가 백본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사실은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과평가 컨설팅 모니터링과 관련했었을 때 연구진의 위치가 자꾸 왔다 갔다 했던 것들 저희가 이렇게 참여하는 팀들과 액션 리서치처럼 연구하는 팀들이 같이 움직였던 것들에 대한 특징들도 부담이라고 하셨지만 아마 익숙함으로 나중에 변하지 않았을까? 아니네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컨설팅과 교육은 크게 그 컨소시엄 전체에 대한 교육, 그리고 백본에 대한 교육, 개별 기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네 가지로 보여진다면 각 내용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성과, 그리고 사업 특성,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백본 및 개별 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과 관련한 부분들을 검토했습니다. 전체적인 성과도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I 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연구진, 외부 지원팀, 내외부 지원팀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사업 초기에는 개별 기관의 컨소시엄으로 분명히 작용을 했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외부자 위치에서 내부자 위치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희 연구진도 그걸 너무 잘 경험했었어요. 진행했었을 때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특징들을 확인했었습니다. CCI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자 쪽 관점이 조금 강한 연구진의 역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거는 그 개별 기관에 계신 분들 인터뷰를 통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물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필요는 하지만 이게 현장이 그 CCI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과 부담은 일치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담이 컨소시엄 운영하는 데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컨설팅과 외부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외부 지원팀들이 확산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허원빈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부산형 지역 이슈 기반 배분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두 컨소시엄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들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성과는 크게 사업 성과와 역량 성과로 구분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최종 사업 성과뿐 아니라 이렇게 역량 성과도 함께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사용한 CCI 접근이 실행 연구와 발전적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천과 또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접근 방법으로서 연구진이 의도적으로 사업에 개입할 수 있었고, 또 발전적 성과평가라고 하는 접근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사업의 초기 과정부터 종료까지 연구진이 그 과정에 함께하면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학습을 기반으로 최종 목적지가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최종 사업 성과뿐 아니라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량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두 컨소시엄은 동일하게 CCI 접근이라고 하는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사업의 목표와 내용에 따라서 각기 구별되는 CCI 모델을 형성하였습니다. 먼저 다원 네트워크 모델의 경우에는 지역 내 친화적인 지역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사업 목표를 가지고 CI 접근의 사업을 수행한 만큼 지역 기반 공동체 모델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어떤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가 유지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다원 네트워크 모델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용한 핵심 질문으로는 참여 주체들의 활동이 실제 이러한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구성이 네트워크가 지속되고 또 확장될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한편 마실 모델의 경우는 중고령 중증 장애인 통합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명확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였고, 이를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사업 목표를 정하고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CCI 접근을 통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컨소시엄이 기능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히 지역사회 내에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이 운영되든 그러한 방향으로 마실 모델은 작동하였습니다. 마실 모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참여 주체가 실제 그들의 활동이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또한 이후에 유사한 문제가 참여 주체들이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 주었는지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모델을 가지고 두 컨소시엄은 사업을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3차 연도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또 진행한 방식 또한 구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원 네트워크 모델의 경우에는요, 친화적인 지역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사업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한 만큼 1차 연도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모으고 그 자원들이 지역사회 내에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작동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 연도가 되어서는 그러한 참여 기관들이 지역사회로 나아가서 지역사회 내에서 각각의 역할들을 수행하고 개별 기관들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로 나아가서 스며들고 이러한 지역 내 공동체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3차 연도에는 이러한 1차 연도와 2차 연도의 모습을 융합시켜서 따로 또 같이라고 하는 모습을 구축해냈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친화적인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마실 모델의 경우에는 중고령 중증 장애인의 통합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치를 사업의 목표로 설정하였고 그 사업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컨소시엄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사업 초점을 1차 연도에는 두었습니다. 그리고 2차 연도가 되면서 그렇게 확장한 외연을 기반으로 최종 문제 해결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는 데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정책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2차 연도에는 지원센터 설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고령 중증 장애인의 통합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인 센터를 한 개 설치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동의하였고 이를 정확하게 운영하고 또 제도화하고 참여 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 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이러한 모델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3차 연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업의 목적지를 진화시켜 나가고 성공적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노력을 보여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모델들이 보여준 사업 성과와 역량 성과에 대해서 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원 네트워크 모델의 사업 성과입니다. 친화적인 지역 만들기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만큼 다원 네트워크 모델은 지역 내 다양한 세대들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펼쳐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 내 주민들이 어우러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교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공동체라고 하는 다소 비가시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실제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서 가시적인 성과 또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콜렉티브 임팩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산출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만들어 그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동단위 공동체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모습까지 함께 보여주면서 성공적인 다원 네트워크 모델의 사업 성과를 만들어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마실 모델입니다. 마실 모델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명확한 사업 목표로 설정하고 수행한 만큼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자들에게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센터의 운영을 이끌어낸 것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문제를 만든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자원들을 또 모으고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전 과정에 참여 주체들이 함께하면서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험이 참여 주체들의 성공 효능감을 높여주었고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시켜 주었다는 것도 마실 모델의 중요한 사업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콜렉티브 임팩트 사업의 성격에 맞게 문제 해결형 모델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마실 모델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다른 영역으로 또 타 지역으로 이러한 모델들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참여 주체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어났고 이러한 성과들이 마실 모델의 대표적인 성과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역량 성과입니다. 역량 성과는 CI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핵심 요소, 공동의제, 성과 측정 공유, 지속적인 의사소통, 상호 강화 활동, 중추 지원 조직, 이 5가지의 요소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해 나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다원 네트워크 모델의 경우 참여 주체들이 명확한 목표와 또 공통으로 함께 추구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참여 주체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문화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참여 주체들이 공통적으로 그리는 그리고 함께 꿈꾸는 분명한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다원 네트워크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보았고요. 성과 지표와 달성 방안을 함께 공유하고 지역 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해 나가면서 참여 주체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또 현실 가능한 성과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네트워크 활동으로 단순히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질적인 기관들이 서로 융합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강화 활동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지역사회 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만큼 수평적인 리더십을 구현해냄으로써 사업 내용에 맞는 중추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실 모델입니다.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업의 목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컨소시엄 전체가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실센터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컨소시엄의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참여 기관들의 참여 역할과 또 성과들이 각각 중요한 역할들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에 모두가 인식하였고 또 그 전체의 성과를 위해서 개별 기관들이 역할을 다 하였다는 점, 그래서 성과 지표와 달성 방안이 공유가 되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로 평가가 되었고요. 기능적인 문제 해결형 모델을 구축한 만큼 이질적인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관점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 전 과정에 걸쳐서 언어를 맞추고 관점을 맞추고 태도를 맞추기 위한 지속적인 의사소통 과정이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만들어내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지원 활동을 넘어 그 역량을 강화한 것을 바탕으로 이 모델을 확산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모습들,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달성해내기 위해서 중추 조직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구현함으로써 사업의 목표에 맞는 그러한 중추 지원 조직을 구축해 나가고 또 운영해 나갔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주요한 역량 성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당사자 관점에서 본 다원 네트워크 모델의 사업 성과입니다. 다원 네트워크 모델의 경우에는 치매 친화적인 지역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의 목표를 가진 만큼 치매 노인 그리고 가족,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을 핵심 당사자로 보고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세대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진 만큼 치매 노인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러한 기회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치매 노인들의 역할을 지역사회 내에서 부여해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관계망을
확보하는 데도 성공적으로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치매 노인들이 지역 내에서 배제되지 않고 포함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또 만들어냈다라는 것도 당사자 관점에서도 주요 성과가 되겠습니다. 치매 노인의 가족의 경우에는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치매 노인을 돌보기 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 성과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 노인을 돌볼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기대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업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그 과정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사업을 이용함으로써 치매 노인을 돌보는 그러한 부담감도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이 하나가 되어 지역 내에 치매 친화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해온 만큼 지역 주민들은 치매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였고 또한 지역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였음을 주요한 성과로 보았고요. 지역사회 내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던 다양한 활동들이 다원 네트워크 모델의 활동과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다원 네트워크 모델이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주요한 성과로 또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실 모델입니다. 마실 모델의 경우 당사자는 크게 이용자 그리고 가족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실 모델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가장 먼저 신체적으로 건강함을 회복하고 또 건강함이 더욱더 증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우선적인 또 두드러지는 성과였습니다. 마실센터를 이용하고 그곳에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 심리적 고립감이 완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생활 속의 리듬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용자가 이러한 사업을 통해 경험하게 된 주요 성과라고 보았습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가족 생활만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기존에는 실제 이러한 센터를 이용하지 않았고 또 제도에 대한 신뢰 또한 낮았다면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제도에 대한 신뢰도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자원들이 지역사회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사회적 연대감을 또한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주요한 성과 중에 하나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체가 되어서 사업 전면에 나서서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효능감과 문제 해결에 대한 역량을 상당히 증가할 수 있었다는 것,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아닐까 보았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1차적 재정 지원자로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관점에서 평가한 본 사업의 성과입니다. CI라고 하는 새로운 접근을 사용하고 또 수행하고 지원한 만큼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실제 CCI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지원하는 경험을 통해서 배분 사업에 대한 어떤 관점이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주요한 성과 중에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분 사업이 정부의 지원 사업이나 정부의 사업들을 보충하는 역할에서 그쳤다면 이제는 직접 당사자들이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모으고 그것이 단순히 산출과 성과로서만 지역사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되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배분 사업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성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사업들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동시에 사업을 성과하는 것을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CCI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사업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구진들이 오직 성과 관리에 또 책임을 맡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진과의 사업 관리가 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모금회가 경험하게 되면서 실제 나온 성과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성과를 확산하고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후의 사업에 있어서도 연구진과의 협업을 더욱더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인식하게 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CCI 사업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 평가하게 된 성과로는 지역 복지 현장, 특히 부산 지역 내 복지 현장의 역량이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점인데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부산 내 다양한 지역복지기관들은 CCI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고 그러한 경험들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 그리고 문제의 성과를 내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어떤 관점을 변화시키고 또 발전시켜 주었다고 보았고 이러한 지역복지 현장의 역량 증진은 모금회가 평가한 CCI 사업의 주요한 또 성과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CCI 사업이 중앙모금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고 모금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에 또 적용이 됨으로써 그러한 가능성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실 모델의 경우에는 마실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의 관점에서 평가한 본 사업의 주요 성과를 분석한 결과도 함께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거래소의 경우에는 문제를 형성하는 사업 초기 과정부터 참여하지 않았고 문제가 만들어진 중간 과정부터 사업을 참여하였고 또 기업사회공헌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기존의 이러한 사회복지 분야나 장애인 영역에는 익숙하지 않은 이질적인 집단이었던 만큼 CCI 사업에서 또 다양한 컨소시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이러한 사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한국거래소는 기업사회공헌 방식의 변화를 해낼 필요성을 또 인식하게 되었고 이것은 주요한 성과 중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언어가 다르다면 거기에 맞추어 나가면서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또 공헌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 그리고 CCI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기관들이 집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내면 단순히 재정 지원을 통해 만들어내는 산출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기업사회공헌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사회공헌의 방식도 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인식이 이러한 사업 참여를 통해 얻은 주요 성과라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실센터가 설치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거래소의 재정 지원은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이러한 기여에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중요하게 여긴 장애인 자립 문제와 마실센터를 성공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직접적으로 또 알지 못했던 장애인 이슈와 장애인의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 사업 참여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들이 이후 사업 수행 과정, 이후 사업 기업사회 공헌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또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도 주요한 성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언론 분야입니다. 지역 언론의 경우 복지 분야가 따로 없고 또 복지 전문성을 가진 기자가 없는 만큼 이러한 CCI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보도해줄 그 영역 또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 아마 이러한 CCI 사업에 언론이 참여함으로써 얻게 된 주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보았고요. CCI 사업이 지역사회에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결과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변화 과정을 독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언론의 역할을 이후의 사업에 있어서는 더욱더 고민하고 또 그 방식에 맞추어 언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학습을 하게 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론을 형성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 언론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당면 제도적인 어떤 따분한 이야기를 하거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언론의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CCI 사업의 내용이나 성과를 전달하는 데 있어 언론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이후의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 이것이 언론 분야가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주요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 분야에서 평가한 본 사업의 성과입니다. 기존 법이나 규제나 이러한 것들이 보다 더 개혁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더 큰 어떤 원동력이나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방식이 아닌 보다 혁신적인 태도와 혁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집합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성과를 보다 더 널리 확산시키는 진정한 영향력을 지역사회 내에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본 점이 또 정치 분야가 평가한 주요한 사업의 성과다라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분야입니다. 공공 분야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CI 접근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질적인 기관들이 집합적인 노력을 통해 함께 참여해야 되고 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CCI 접근을 지역사회 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자원들이 많이 있고 그러한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자원을 파악하고 연계하고 활용하는 역할을 공공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된 것도 공공 분야가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된 주요 성과가 아닐까 보았고요. 재정 지원이 끝나더라도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한 네트워킹을 위한 노력들을 공공이 앞서서 해 나갈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의 결과가 확산될 수 있다라고 인식한 것. 그것이 공공 부문이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주요 성과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유사한 방식으로 재정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고려하면 좋을 몇 가지 점들을 제안하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다원 네트워크 모델, 마실 모델 이렇게 동일하게 CCI 접근을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지만 각기 다른 모델을 형성하였고 각 모델에 맞는 사업을 수행함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CCI 사업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유형에 맞는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단일 기간 재정 지원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본 사업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단일 기간 재정 지원 방식을 평가하던 그런 평가 방식과는 다른 이 CCI 사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중요한 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가하는 평가자 역시 CCI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체제가 정확하게 교육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현재 모금회가 재정을 또 자원을 배분을 하면 참여기관의 핵심 주체 역할을 하는 기관이 참여기관 내에 다양한 다른 기관들에게 그 재정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재정이 배분에 있어 자율재량성이 다소 낮다 보니 사업을 수행하는 데 두 컨소시엄이 어느 정도의 한계와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계획한 성과 달성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참여기관들 간의 재정 배분이 보다 더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별 성과를 전체 성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지속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CCI 사업의 경우 살펴보신 바와 같이 성과가 다양하게 얽혀 있고 또 복잡한 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버거울 수 있는데요. 또한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성과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줄 외부 지원 체계가 존재한다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사업 수행에 더 몰두해서 또 사업 수행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원 체계를 CCI 사업에 맞도록 제대로 교육하고 관리해서 사업 주체와 연결시키고 사업 주체의 사업 과정을 외부 지원 체계가 평가하게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실행 연구와 또 발전적 성과 평가의 그런 기반을 제대로 CI 사업에서 실현해낼 수 있을 거라 보았습니다. 크고 또 많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 주신 두 컨소시엄과 참여기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성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시 자리를 정비하고 토론을 진행. 손지영 교수님은 우리 CCI 사업의 성격, 출발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 허은민 교수님은 성과 파트를 맡으셨는데 그 성과를 아주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아주 그 성과에서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키워드를 아주 적절하게 잘 이렇게 뽑아 내주셔서 두 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모신 이 세 분의 토론자는 우리 연구진만 해도 거의 한 발을 우리 지금 이 참여적 액션 리서치의 성격 때문에 우리 연구진은 사실은 이 사업에 한 발을 이미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제대로 우리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썼던 방법은 항상 외부자의 시각을 우리 지난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는데, 이제 이 세 분은 작년의 일이 아니고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깊이 있게 관여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의 성과를 최종적으로 부산의 CCI 사업이 어땠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쁜 말은 크게 하지 마시고 좋은 말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분을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전북대학교 김신열 교수님이십니다. 사회복지학과에 계십니다. 김신열 교수님은 지금 국민연금에서 맞나요? 사회공헌재단? 국민연금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배분위원회 그 배분위원장인 줄 알았는데 많이 싫어하네요. 배분위원으로도 계십니다. 그 우리 김은정 교수님도 중앙모금회 배분위원으로 계시고, 우리 빵빵한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옆에 계시는 분은 김정득 박사님은 제주연구원의 사회복지 연구센터의 센터장님으로 계시고, 거의 맞죠? 네, 인사. 제주도의 CCI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는데 앞으로 주력으로 우리 지부처럼 그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이현상 박사님은 경남연구원의 이름이 좀 복잡한데 어쨌든 사회복지 관련 실장님이십니다. 네, 이 세 분이 우리 CCI 사업을 특히 이제 이 두 가지 사업이라는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가 참 답답했던 것은, 저도 우리나라의 CI 사업이 도입이 됐을 때 그 CI 사업을 교육하고 하는 역할을 제가 처음으로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항상 이 좀 부족한 것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실체를 놔두지 않고서 이 CI 사업을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좀 허망한 일이냐 이처럼 되었었는데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두 가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에게 이제 실체 두 개를 가지고서 CI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우리 부산은 앞에 숫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커뮤니티 기반의 콜렉티브 임팩트다. 그래서 이제 뭐 CI 사업도 좋고 CCI 사업도 좋은데 이제 우리가 자신 있게 이 두 가지의 실체를 가지고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된 것이 우리한테는 제일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 분 외부자적인 시각에서 우리는 자꾸 자랑하고 싶지만 세 분의 좀 객관적인 이야기를 객관적인 자랑을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신덕 교수님 시작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도 학회 토론회도 많이 가보고는 했는데 이 토론회 장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토론회 이 분위기가 아니고 무슨 예식장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이게 그러고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김영정 교수님께서 이게 무슨 성과 보고 확산 대회가 아니고 축하 대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토론자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는 뭐 이게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축하 대회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협박이신 것 같아서 제가 뭐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들을 드려야 될지 참 여러 가지로 참 그 신경이 복잡합니다. 근데 이 이제 그 앞에 손 교수님이나 그 허 교수님이 좀 발표하신 거, 그 다음에 뭐 본의 아니게 사실은 제가 이 19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기획하고 교육을 시작할 때 그때가 아마 경주에서 워크숍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그 이쪽을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어느덧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기를 요 사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게 돼서 본의 아니게 이제 옆에서 기웃기웃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CCI 사업이라고 하는 게 처음이었고 그래서 뭐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도 조금 없지는 않았으나 사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뭐 축하 자리라고 하니까요. 김영정 교수님이나 아니면 우리 부경대의 그 연구팀 교수님들이 워낙에 그 이전부터 이제 이런 그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셔서 뭐 별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잘 진행이 될 것 같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컨소시엄 그 기관 수가 좀 많아서 다 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라고 하는 걱정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이 두 개의 지역의 두 개의 이 CI 사업이 3년이라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은 길기도 하지만 모금에 그 지원하는 펀드 입장에서 보면 지역 차원에서 보면 그리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 정도의 지역사회 임팩트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성공은 한 사업이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뭐 토론 원고를 좀 그 써서 줘야지 뭐 토론비도 주실 수 있다고 그래서 뭐 어제 그저께 그린앞에 한 두세 페이지 쓰기는 썼습니다. 근데 그 쓴 내용의 첫 번째도 사실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사업이고 이게 실패하거나 무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름의 이 두 개 지역의 두 개의 CI 사업으로 괄목할 만한 이러한 그 변화와 결과물들을 나와서 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까지 애쓴 그 지역사회의 당사자들
이게 얼마만큼 많이 열심히 노력했겠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표현에 의하면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 지역사회복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그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 유관기관들 중심으로 이제 이러한 그 얘기를 해왔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 부산의 두 개의 그 지역에서의 이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 메이저가 아닌 상당히 좀 마이너한 그 입장이나 위치에 있으면서도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계셨던 그러한 그 주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나름의 어떤 그런 새로운 그 인식들, 변화들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 점을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덕분에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 CI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 부산에서 이루어낸 이 두 가지의 성공 모델을 항상 그 옆에다 두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비추어서 앞으로 상당히 그 많은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과제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하 자리라고 하니까는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비판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사업이 다른 여타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지역사회 차원의 그 네트워크 사업, 연계 사업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셨지만 그 5개의 영양성과 가운데 맨 마지막인 소위 이 중추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백본 서포트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중추 조직의 의미, 그 다음에 이 조직의 그 역할, 이게 이 다른 여타의 사업과는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는 차이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 CI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도 이제 말로만 들어서 사실 깊이 있게 관련되는 그러한 그 자료들을 찾아보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이 사업에 대한 토론을 그동안 다니면서 이제 관련된 그 서구 사례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했더니 그네들이 사용하는 이 중추 조직, 그러니까 이 백본 서포트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부산 지역에서 이 두 개의 모형을 수행해내는 과정에서의 BSO의 차이는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구의 예들, 제가 주로 본 게 이제 미국하고 그다음 캐나다하고 호주의 그 사례들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거기 보면 실제 지금 우리가 이 부산형 이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축을 차지했던 이 부경대 연구팀 이 연구팀이 사실은 그 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 백본 서포트 오거니제이션의 그 핵심 구성체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튼 하여간 그 방식이야 어떤 방식이든 그 BSO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든 아니면 밖에서 활동을 하든 간에 이 외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그 CI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특성들, 아젠다를 공유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측정 관련된 것들을 공유하거나 그 다음에 그 기관들을 교육하고 조정하고 하는 이런 역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제 어느 지역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똑같이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고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부산형 사업에서 이 말씀드렸던 그 핵심 역할을 해왔던 그 두 축 하나는 이제 그 펀드로서의 모금의 역할 그 다음에 그 참여연구팀이 그동안에 해왔던 역할 이 두 개의 역할을 해줄 그 대상 해줄 수 있는 그 주체를 찾는 게 뭐 지금 이 지역에서 또 다른 형태의 CRE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CRE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이 부산형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소위 두 개의 중요한 핵심 구성체를 구성을 했지만 우리 사회에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그러한 틀로 좀 이러한 주체가 존재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차제에 뭐 이를테면 부경대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이 3년 동안 했던 노하우들을 좀 결집해서 앞으로 부산 지역에서 뭐 다른 어떤 부산 지역, 부산시 안에 다른 여타의 지역에서 다른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접근을 할 때에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백본 서포트 오거니제이션의 하나로 역할을 좀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적절한 펀딩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펀드의 개발,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펀드,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1차적으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타겟이 되겠지만 그 펀드들의 어떤 그런 인식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더불어서 해봤습니다. 이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특별하게 비판은 아니고 뭐 축하의 멘트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뭐 큰 불편함은 없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사업의 3년 반 동안의 성과를 앞에서 두 분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또 그 안에 어쩌면은 제가 갖고 있는 궁금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 3년 동안 달성하고자 했던 공동의 아젠다 외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성과는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었는데요. 이제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소위 커뮤니티라고 하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변화된 모습 이거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안에 뭐 가족이라든가 참여자라든가 뭐 기관이라든가 이 각각의 구성체들의 어떤 그런 성과는 있지만 하나의 전체 지역사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에 뭐 성과는 뭐가 있을까? 그 성과는 없을까? 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축적된 어떠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동원된 어떤 경험이나 이해라고 하는 것이 향후 지역사회 차원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어떤 새로운 전략적 메커니즘을 지역사회 내에 내재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말씀이고요. 애 많이 쓰셨고 정말 수고하셨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의 말씀을 아주 길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다음 김정 짧게 하라. 저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조금 제주연구원의 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자일 거라고 상상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이름만 보고는 한 90%는 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오늘 확산, 이 사업의 확산 축하하는 자리인데 저는 그 저희 지역에 이 모델을 확산시킨 또 당사자로서 지난 1년 동안 근데 그 보고서 안에 저희 제주도는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확산 대상이. 그래서 작년 1년 넘게 CI 모델 관련해서 저희 제주도만의 또 특화 사업도 발굴하고 또 예산 확보하느라고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애를 썼고 또 올해부터 4년 동안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이제 비교해서 조금 더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을 거울 삼아서 한 발 더 조금 더 진화된 모습으로 또 성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덧입혀졌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저희가 하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선배님들이시니까 또 어떤 조언을 이따가 또 식사하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토론문을 길게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지만 좀 잘 요약해서 잘 말씀드리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실은 그 CI 모델 자체가 제가 작년에 공부 좀 했거든요. 우리 김효조 교수님이 이제 좀 가이드를 주셔가지고 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에 미국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어떤 그 연구자가 관련된 학술지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최초의 자료는 2011년도였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발견된 자료는 2015년도인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어떤 그 매거진에서 요 CI 모델을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접한 것은 여기 부산의 2019년도부터 사업 CCI 모델 사업 그리고 같은 해에 공교롭게도 보건복지부의 CI 모델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 특구 사업 이렇게 제가 좀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약해 보면 CI 모델을 이렇게 좀 살아있는 생동감 있게 활성화시킨 곳은 부산이었구나. 부산의 또 사회보장 특구 사업도 굉장히 8개 지역 중에 상당히 선진 지역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거든요. 부산 북부 사업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 모델들을 제가 좀 깊이 계속 공부를 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감히 제가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오셨는지를 제가 조금 더 궁금해서 왔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제가 고민했던 부분하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이 부산에서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가기를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부러웠던 것은 이 사업이 가장 부러웠던 것은 저희가 소위 사회복지 현장에서 저희가 기대하고 또 바라던 바는 증거에 기반한 프랙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흔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야말로 3년 반 동안 정말 그 성과를 차근차근 모아서 얼마나 이 사업이 효과적이었는지 효율적이었는지 그 증거를 찾아내는 노력을 해주신 것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만 해도 연구자가 많지 않은데 부산에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영준 교수님과 김은정 교수님이 계시고 보물 같지 않습니까? 정말 부산의 보물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3년 6개월을 모니터링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충분히 에비던스 베이스드, 그래서 증거에 기반한 프랙티스로 증명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는 당연히 확산되어야 되고 이 사업은 당연히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조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큰 성과를 이뤄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콜렉티브 임팩트라고 하는 게 실은 우리가 백본 조직이 이제 콜렉티브 집합적인 영향력을 같이 이제 모아서 어떤 변화를 이끄는 힘을 발휘하는 거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해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 저희 그 제주도에서 만든 저희 모델은 실은 그 사회복지 공유 플랫폼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 공유 플랫폼과 이 컬렉티브 임팩트를 어떻게 접목시킬까? 공유라고 하면, 공유복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공간의 공유나 물질의 공유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우리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의 공유, 그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도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이 갖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실은 이따가도 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백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부산의 모델은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명확하게 문제의 목표의식을 갖고 출발한 사업이기는 한데 실은 그 단일한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사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 너무나 많은 대상자들의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제주도에 300개가 넘는 마을이 있는데 실은 30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마을이 300개가 있는데 그 안에 200명이 살고 있고 500명이 살고 있고 1000명이 살고 있다면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갖고 있는 풀고 싶은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이 가장 문제다라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풀고 싶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그 질문을 먼저 저희는 시작하려고 해요. 다행히 그 취지에 맞게 올해부터 이제 특구 사업, 보건복지부의 특구 사업이 4년 동안 진행을 하고 다행히 저희가 서귀포시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취지에 정말 딱 부합하는 좋은 소식은 1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수기 시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사업을 안 해도 좋다. 1년 동안은 이 일을 끌어갈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를 줄 테니 그 인건비를 가지고 이 지역에서 무슨 문제를 풀고 싶은지를 발견해 주세요라는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그 사업, 그 문제 해결을 위한 3년 동안의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마실 프로젝트라든지 다운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이게 앞으로 3년 반을 종지부 찍고 어떻게 될 것인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이중 관장님께 여쭤봤더니 5월달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계속 지속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답을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저렇게 잘 떠는 사람은 아닌데 많이 떨리네요. 그런데 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본 조직이라는 그 성격 자체가 사업을 하면서 그 마을에 점차 투입되는 백본 조직이 저는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하나의 문제에 집중하지만 그 대상자의 문제는 그거 하나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족의 문제, 또 그 대상자의 또 새로운 문제, 이런 것들로 점차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든지 유연하게 백본 조직은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산의 경우는 기존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들, 이거를 콘소시엄으로 좀 사전에 이렇게 형성을 하고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는 점차 더 문제의 확장에 부응하는 또 백번 조직이 또 확장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백번 조직이 3년 반 동안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조직을 통해서 실은 그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어야 돼서요. 만약에 예산이 올해 3억이 들어갔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역량값도 있고 또 지역사회에 참여한 백본 조직의 어떤 파워도 있고 임팩트도 있고 이러한 힘들이 모아져서 그 다음 해에는 조금 더 실질적인 어떤 자원은
소위 예산의 규모는 줄어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지자체에서 일이 많아지면 예산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는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역사회의 어떤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가 선도사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선도사업을 할 때만큼은 인건비와 사업 예산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이 종결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라지는 걸 많이 목도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업을 조금 더 지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CI 모델이 굉장히 유의미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전제 조건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은 자생력을 길러야 되고 이 사업이 종결된 이후에 정말 우리 이준 관장님 같은 리더가 없어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자원 투입이 없어도 조금은 자생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끊으란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공공에서 오셨겠지요? 네. 그래서 실은 그 부산 북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 사업이 마무리되고 예산을 아마 절반으로 줄여서 지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들이 증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냥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나누고 싶었고 자꾸 눈치를 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좀 알고 싶은 내용이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나중에라도 저에게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실은 아까 에비던스 베이스드라는 그런 프랙티스가 중요한데 지금 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너무나 이제 좀 간략하게 조금 요약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실은 다양한 성과, 어떤 참여자의 성과, 또 당사자의 성과, 가족의 성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질적 연구를 이제 하다 보면 어떠한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이게 객관적이라고 평가하기 좀 쉽지는 않아서 여기 참여하신 여기 지금 성과라고 말씀해주신 이러한 그 진술들이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했는지 이건 좀 나중에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조금 더 나누도록 하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지금 불만이 많으시네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 나중에 천천히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김신영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뭐 두 분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중간에 혹시 또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우리 연구진 사업의 성과를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 아주 영원히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독립 도메인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CCI 사업에 관한 그런 포럼 형태의 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할까 싶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끝나고 모금회가 지원해 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까지 우리 연구진의 성과, 그 다음에 개별 다원 네트워크 마실의 성과 이런 것들을 하고 이 모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오는 일종의 그 장을 하나 이제 개발을 해서 하면은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상 박사님. 반갑습니다. 경남연구원의 이현상입니다. 짧게 하라고 맨 마지막에 갔는데요.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면 맛있는 밥이 나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사업의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CCI라는 이제 접근 방법의 유용성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성과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저는 이미 2000년 그 보고에서도 들었고 오늘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토론드릴 거는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CCI 유용성을 제시할 것인가 라는 부분의 방법론적인 고민을 좀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CCI 특성을 지난번 토론회에서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4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성과를 한번 제시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관점에서 제가 제시도 하고
또 제가 커버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가제로 한번 좀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의 네 가지 특성 중에 짧게 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 중심의 협동.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커뮤니티 기반 참여형 실천 연구. 세 번째가 당사자 및 주민의 주체화. 네 번째가 지역 복지의 확산성. 이 네 가지 측면인데요. 이 특성을 바탕으로 부산형 CCI의 성과를 좀 확인하고요. 또 성과 방법, 관련돼서 좀 논의거리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실천 현장과 함께한 연구진. 예, 처음에 외부자적 관점이랬는데 점차적으로 같이 실천자가 같이 고민하면서 내부자 위치로 전환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 저는 실천 그리고 이론과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지 않나.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문제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량 강화됐어요. 또 두 번째가 지금 이론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우리 교육 역시 실천에 맞는 교육이 또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외부자적 관점의 평가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실천적으로 교육적으로 봤을 때 굳이 이걸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라고 보니까 이 모금회가 들어가 있군요. 결국에는 이런 사업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이 CCI 접근의 유용성을 증명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CCI 사업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부산형 사업의 좀 특징인 것 같은데 민주성. 먼저 첫 번째 문제 해결 수단 방법 절차를 유연하게 바꿉니다. 때로는 성과 지표도 바꿀 수 있고 연구팀의 역할도 왔다 갔다 하고 참여 기간도 들어갔다 나갔다 확장되기도 하고 저는 이런 유연성이 가장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과에 입각한 실천은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주어진 것만 하게 됩니다. 성과와 관련된 행동만 하게 되지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다양한 논의거리들과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CCI 적용을 통해서 예를 들어 부산 시립장애인 치과병원 설립이 새로운 또 아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성과를 같이 가져가면서 이거를 그 다음 아젠다로 끌고 갈까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지 않나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부산형의 특징인데요. 약간의 위계성이 있다고 저는 이제 김은정 교수님 논문에 읽었는데 여기서는 빼폰 조직에 참여기가 다 참여시키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가면서 이런 부분도 좀 한계라고 했을까요? 좀 부산형의 좀 독특한 특성을 좀 만들어내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성적, 정량적 성과 부분인데요. 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 중심의 협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공동 성과를 설정하고 개별 기관의 성과, 참여기관의 역할을 명확화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좀 정성적 측면에서 좀 성과를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데이터가 있겠죠. 예. 정량적 평가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에 사업 발표에서 충분히 얘기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저는 이제 결국에는 핵심이 이 성과 체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서 우리가 성과를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 때로는 성과 체인이 적절한가 비판적 검토도 필요하다 봅니다.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지는 않는가. 지나친 성과 체인이 억지성도 있고 약간 이게 논리 좀 맞나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량화된 성과 지표가 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사회에서 실천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 이 또 제일 중요한 겁니다. CCI 접근이 유용한가라는 부분이 이제 검토가 돼야 되는데 CCI 특성은 5가지 제시하셔서 영역 성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당사자 입장, 우리 다양한 지역 주민 입장에서 성과를 제시하셨는데 CCI의 어떤 요소가 우리의 사업 성과를 달성했고 이런 영향 성과를 달성했는지 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김용정 교수님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CCI 능력이 아니에요. 김은정 교수님의 능력이 있고 실천 현장에 고생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CCI로 인한 성과라기보다는 이런 측면을 좀 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당사자, 주민의 변화를 어떻게 또 객관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사전 사후 검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인터뷰도 아닌 것 같고 영원한 숙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함께 우리 CCI의 중요한 이 역량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또 결국은 후원자들 모금에 또 대외 정책을 입안하신 분들한테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진 것 같고요. 하나만 남았습니다.
저는 사업 성격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직접 보진 않았지만 CCI는 2019년 김윤영 교수님 얘기하셨어요. CCI 모형은 문제 해결 위주의 탄력적 조직화의 한 방법입니다. 다 원의 네트워크 사업이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CCI 접근에 있어서 지역기반 공동체 모델보다는 기능적 문제 해결 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연구진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CCI의 적용에 있어서 무조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효과적인 지역사 이슈가 있을 것이고 그 지역의 특성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뭐 다 좋았다는 것보다는 좀 더 여기에 좀 적절한 접근 방법이다라는 식의 좀 비판적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일본은 이런 모델들만 해요. 근데 이 모델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연구진이 붙어서 계속해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런 걸 만들어내요. 훌륭하죠. 근데 이거를 유형화하거나 구조화하려는 게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부족해요. 이 A의 사례겠다. 계속 김윤 교수님 표현하시는데 자꾸 삭기만 나. 그러니까 모기만 하고. 근데 우리는 구조화시키고 유형화시키고 뭔가 답을 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델은 처음부터 답을 내고 지금 뒤에 사례가 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가지 사례인데 너무 지나치게 공동체 모델, 문제 해결 모델을 너무 유형화시키는데 그게 적절한가? 결국은 사례가 축적돼야 된다. 축조가 됐을 때 우리가 모델을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녹음에 처장님 계속 이 사업 추진돼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성과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사업 성과가 있으니까 이제 이 접근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계속적인 사업 추진과 아까 얘기하신 홈페이지 우리 연구진 간에 좀 소통 강화할 수 있는 그 재정적 지원 이게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현상 박사님은 그 일본의 그 지도 교수가 일본의 그 지역복지의 아주 뭐 1인자인데 그 일본의 저도 특히 다운 네트워크는 그 우리가 커뮤니티 컬렉티브 임팩트인데 다운 네트워크는 커뮤니티가 강조된 특히 그런 접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저도 일본에 가서 그 일본 지역복지를 많이 좀 배우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진행하면서 이 코로나 이 사태만 없었으면 일본의 교수들 와서 내가 좀 구경을 시켜주고 싶다. 우리 자랑 좀 하고 싶다. 그럴 만큼 상당히 좀 자랑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토론자는 항상 시간에 쫓기는데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큰 목소리로 이겨내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부산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의 성과는 경험입니다. 경험과 우리가 함께 하면서 가졌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거기에 대한 그 효능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자산이 자칫 이렇게 망실이 되지 않도록 그 지속적으로 이 사업의 성과들이 우리한테 남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들을 우리 연구진도 하겠지만 우리 이번에 이 사업 3년 동안 이끌어오신 이 모든 분들이 함께 좀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기도 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